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국민혁명당 1000만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전 연세대 교수로 활동을 하신 류석준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모시고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먼저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네. 역사에 왜곡된 역사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리고 특별히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문헌들이나 자료들, 교육들 너무나도 심각하게 지금 이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네. 잘못된 교육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예. 보통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잘못됐을까 하는 정도로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럼 이 왜곡된 역사 교육이 몇 년 전부터 혹시 어느 정도 이게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건국한 시점으로 보면은 네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나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만 해도 예. 맞으면 이제 권력을 가진 그 당시 입장에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관에 따라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맞으면 그분들은 다 반공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역사를 썼는데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김영삼 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역사 인식이 이제 정교조 등으로 인해서 정식 저 학교 교육에서 막 가르쳐지고 그러면서 그냥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가공의 막 그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 너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네. 사실 정권이 다음에 바뀌면은 네.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최우선적인 일이 이 교육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식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잘못된 역사 인식이 심어졌을 때 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네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왜 이렇게 창피한 역사야? 뭐 이승만 네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기꾼 같아? 뭐 독재자야? 뭐 무슨 친일파야? 하는 식의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 이거 지킬 가치가 없는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때려 엎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것이 네네. 북한은 안 그런데 왜 남한만 이랬느냐 하는 걸로 연결이 이제 바로 되니까 네네. 맞으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그랬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과 다른 것들을 막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과장해서 확대 해석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네네.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준비한 게 네네. 이승만 대통령의 실제 모습과 이승만 대통령을 좌파들이 폄하하는 그 내용의 간극을 한번 보려고 예. 제가 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또 없어져야 될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네. 특별히 또 유별나게 왜곡되어 있는 어떤 네. 서적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뭐 네네. 아주 전문적인 학술 서적에서부터 막 어린이용 도서까지 엉망진창으로 지금 서점에 가면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뭐 천하의 독재자, 천하의 친일파, 무슨 천하의 위선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왜곡되어 있는 책들이 너무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네네. 다만 그렇지 않은 책은 지금 권력은 가급적 국민들이 못 보게 가립니다. 예컨대 네네. 그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네네네. 책을 최근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네.
자기들이 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책을 대출 신청하면은 책이 없다고 대답해라. 야. 라는 식의 뭐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네. 또 그 책 앞에다가 네네.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은 굉장히 왜곡된 내용이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조심해라. 뭐 그런 취지의 문장까지 앞에 도장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읽기 전에 이 책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이미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와. 도서관에서 그런 진짜 식으로 나쁜 이제 놈들이네. 미리 도장을 네네. 찍어놓고 대출을 해주거나 아예 네네. 또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을 해서 읽으면은 책 내용에 이제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아예 네네. 책이 없다 있으면서도 와.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도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강 인도교를 폭발시켜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을 죽인 네. 세월호 선장과 같은 네, 이른바 런승만. 네네네 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독재자. 왜 독재자냐? 네.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정권을 권력을 틀어주려고 했다. 네. 이제 이런 게 사실 제일 크게 잘못된 역사로 이렇게 흘러 내려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지금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냥 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한강 인도교 폭파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시민을 죽이고 북한군한테 맞으면 그러니까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한테 인질이 되라고 폭파한 게 아니고 네네. 군사 작전상 네네. 기습 남침을 당해서 이제 밀리니까 후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후퇴를 하는 과정에 북한은 탱크를 타고 의정부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탱크의 평균 속도가 뭐 시속 20km, 30km, 40km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빠른 탱크를 그때 이제 우리는 피난을 걸어서 갈 때니까 네. 무슨 차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를 폭발을 하면은 네. 탱크가 못 넘어갈 겁니다 한강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런 군사 작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건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군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먼저 도망가고 서울 시민들은 뭐 한강 다리를 못 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폭파시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네네. 완전히 악질적인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그 인도교를 폭파시켰던 네. 최창식 대령에게 사형 선고를 네. 내렸던 것도 사실 알고 이승만 있습니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분이 왜 그렇게 해서 한강 시민들이 이제 넘어오는 중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때 네, 다리 위에 있는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다리를 넘다가 폭파되는 순간에 이제 막 그 사상을 당했으니까 네, 네. 그런 문제를 삼아서 그분을 사형을 시켰는데 저는 그 사형 결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네 맞습니다. 군사 작전이 벌어지는데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은 꼭 우리 편이건 북한 편이건을 따지기 전에 군사 작전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전쟁이란 게 벌어지면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게 기본이지만 군대와 네네네. 민간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민간에 간첩이 들어와서 첩자가 들어와서 그 민간인인 척하면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게 전쟁의 현실이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인도주의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평상시에 인도주의적인 가치 기준으로 전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부 잘못됐습니다. 사실 예. 무슨 어느 전쟁이건 나치가 뭐 무슨 맞습니다. 프랑스를 침략했건 뭐 네네. 어떤 전쟁이건 민간인이 왜 희생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 일인데 그것을 그 당시 여론이 막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진짜 전시와 부분을 평시를 이렇게 네. 구분짓지 못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왜곡의 의도가 가장 있다. 네. 어이없는 논란 중에 하나가요. 네네. 일본의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때 민간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죠. 그 민간인들 왜 죽였냐고 지금 일부에서 시비를 걸어요. 일부에서는 예, 그렇지만 전반적인 판단은 야 일본을 전쟁에 항복시키려면 그 수밖에 없어 그렇게 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희생된 거 아니냐. 예예. 근데 그 민간인들 왜 희생됐냐고 그 원자폭탄 조종한 그 비행기 싣고 조종한 사람 그 명령 내린 사람 미국에서 처벌했냐. 말이 안 되는 얘기.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아니, 아주 단적인 예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그럼 군대만
당하고 그 방사능이 민간인은 피해가고 피해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총체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막 전단지도 뿌려서 일반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미군이 이렇게 알리기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군은 그때 아예 없었고 아, 그렇습니까? 미군은 6.25 나자마자 6.25 직전에 아예 철군했어. 군사 고문단만 남아 있었고 미군 전투병력은 아예 없었고 네네. 우리 부대가 서울 시민들을 철수하라고 안내 방송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 네네. 그때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네네네. 뭐 그런 전단도 뿌렸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네. 제가 잘못 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최창식 대령 같은 경우에도 또 박정희 정권 때는 네. 또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줬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저는 알고 난 있어서. 그분이 네네. 민간인이 희생된 것 자체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그분도 그걸, 안타깝게 네.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전쟁인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전쟁이 나서 더 많은 피해가 있기 전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되고 작전상 후퇴에 필요한 무슨 교량 같은 걸 폭파한다거나 예컨대 미군 같이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민간인이 죽어도 할 수 없다. 전쟁에 이기려면 이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은. 맞습니다. 네네. 그것을 근데 그러면 미군이 원자폭탄 안 쓰고 일본이랑 재래식 전쟁만 해서 전쟁을 질끌어 가지고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민간인이 죽는 것을 맞습니다. 바라는 게 맞는 일이냐? 네. 틀린 일이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네. 아주 단편적으로 그것도 평시에 무슨 엄청나게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준에서 잣대를 갖다 댄 다음에 왜 이걸 안 지켰냐고 하는데 네네.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그리고 1950년대는 지금 2020년하고 70년 차이가 나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찢어지게 못 살고 온갖 장비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맨주먹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네네. 통신 수단이 있나 지금도 예컨대 통신 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만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지금 휴대폰 연결 하나도 안 될 네, 겁니다. 맞습니다. 통신사 예. 다 무너지고 뭐 무슨 지하철 다 폭파당하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참. 왜 민간 기준에서 네네. 평시 기준에서 평가하는데 난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영훈 교수님 책 네네네. 그거 여기 지금 한번 더 네, 장면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반일 종족주의 그 책 맞죠? 네, 이게? 그 책입니다. 네네. 그 책에 네. 지금 저 도서관에서 네네. 저런 무슨 파주시 중앙도서관에 지금 직인이 찍혀 있는데 예 예. 저 보세요. 본도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하고 반대되는 책들. 이야, 개발 없는 이제 개발자 허수일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나쁜 놈들. 저런 아유, 책을 참. 썼는데 네네. 이영훈 교수하고 토론을 해서 완전 박살난 분인데. 아 정말요? 아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네네. 심지어 막스 같은 자본론에도 저런 도장은 안 찍어놓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주체사상 북한에서 나온 서적에도 저런 그냥 보면은 이게 주체사상 북한에서 나온 책이구나. 네네. 막스가 쓴 자본론이구나. 그러면 뭐 어떤 사람 보고 자본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네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또 비판적으로 보고 하고 책이란 건 원래 저랬는데 아니 어떤 책에다 저거야말로 검열이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게? 참 이게 진짜 이 점점 이렇게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단점이 저거야말로 통제 사회죠. 예. 정밀화된 통제죠. 옛날에 막 불온서적처럼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정해 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오늘 그 준비해 오신 네, 준비한 PPT를 거, 하나씩 저희가 네. 보면서 설명을 좀 여러분 그 교수님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사실 대학에서 등록금 내고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그 귀를 쫑긋 기울이셔서 오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첫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제가 지금 그 준비한 첫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왜곡하는 현장이 이제 어떤지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왜곡하는 문헌이 너무 많아서 네네. 사실 어떤 것을 골라서 여기 소개를 해야 되나 하는 게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가장 야, 심각하구나. 뭐 어떻게 예. 보면 악질적이라 그럴까요? 가장 네네. 뭐 종합적이라 그럴까? 그런 거 두 개를 제가 마침 제가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네네. 그때 제가 자료를 모아둔 게 있어서 네.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12년에 김상구라는 사람이 다시 분노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서 부제는 숨겨진 친일파 이승만의 독립운동. 그래서 이야. 구절리라는 책 출판사에서 책을 2012년에 냈는데 네. 저 책은 좀 이따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14년에 책
책과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이제 해악이 큰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팜플렛으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저 2011년에 나온 건데 저 팜플렛을 찍은 데는 친일 독재 찬양 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인데 좀 말씀 설명 우선 제목을 한번 보면 건국의 아버지냐 물음표 실표의 대부 친일파의 대부다 독재자 이승만의 실체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쓴 책인데 2011년 2012년이 어떤 때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입니다. 그러네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KBS에서 8.15를 기념해서 이승만 3부작인가요? 5부작인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재평가하는 다큐멘터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평가가 좌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좀 바로잡겠다 하는 영상을 실제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에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알려지니까 이승만이 무슨 재평가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저런 책들을 좌파들이 쏟아낼 때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싸움에서 MB 정권의 저런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 반발하면은 좀 밀립니다. 그냥 대차게 싸워서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데 밀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싸우다가 통진당 해산까지 했고 통진당 해상의 후유증으로 세월호 문제로 탄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들이 우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강도를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우리 편 사람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좌파들의 저런 잘못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어설프게 중도 이런 사람 갖고는 택도 안 됩니다. 강경하게 민노총 정교조를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는 사람이면은 아예 대통령 근처에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좌파가 계속 대통령하는 게 낫지. 어설픈 중도주의자 우파 중도주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면죄부 주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요. 차라리 우리가 탄압을 당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핍박당하면서 사는 게 낫지. 어설프게 사는 것은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맞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책들이 나온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이라 그 말하자면 그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총 집결되어 있는 두 가지 문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시 분노하라라는 책의 표지 앞표지 뒷표지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책의 제목은 다시 분노하라고 숨겨진 친일파 이승만의 독립운동. 그래서 그 밑에 지금 화면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김상구 지음이고 역사보건신문 기획이라고 돼 있어요. 역사보건신문이라는 게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는 또 이 대한민국 역사가 자기들 기준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뭔가 더 자기들 입장에서 확실하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만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단체죠. 그런 단체고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추천사를 쓴 분이 이제 그 뒷페이지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인데 이분은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독부라는 게 독재자입니까? 외로울 홀로 독자일 겁니다. 독부 외로운 아버지 이승만 뭐 그런데 하여튼 엄청나게 이승만을 비난하는 책이고 그다음에 정동익 4월 혁명의 상임의장 그러니까 이 정동익은 4.19 단체에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이 추천사를 쓰고 이제 김상구가 썼는데 이 책이 2012년 2월에 출판이 됐다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다시 분노하라는 책으로 저렇게 이제 좀 디자인도 일신하고 해서 생각의 책과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 저 출판을 한 김상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작은 글씨로 좀 깨알같이 써놨는데 읽기 힘드시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김상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며 회피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웃사이더 혹은 제야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건 본인이 쓴 겁니다 지금. 김상구 본인이. 네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종교인 소득세 납부 운동을 사회 문제화했으며 종교법인법 제정을 최초로 촉구하는 책을 내었다. 이게 이제 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같은 것도 다 세금 매겨야 된다 하는 주장을 이 사람이 이 처음에 사람이 시작을 주장했다는. 했다는 모양이에요. 예. 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 비극의 근원은 미국에게 첫 책임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이나 네네. 전쟁이 미국한테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예예. 사실은 다 옛날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련이 다 지시한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가 아직도, 나왔는데도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미 제국의 천병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도 했다. 이거는 오래된 네네. 말하자면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건데 하여튼 미국 중심의 서구 문명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유럽의 예, 마이너리티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참 역사 왜곡으로 시선을 돌린 뒤부턴 임시정부 정통론이란 소위 정통 독립 운동사를 극히 혐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인정하자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잖아요. 예. 헌법 전문에도 나오고 이제 그것이 자기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임시정부 정통론을 부정하는 첫 작업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숨겨진 대부 범죄 김규흥을 발굴했으며 다음 차례로 이승만에 대한 역사 바로 보기를 시도했다. 김규흥이라는 사람이 네네. 뭐 그 임시정부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설과 네. 사실은 또 다른 학자가 네네. 이 사람이 일제히 밀정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적인 사람인데 이제 네네. 김규흥을 굉장히 이 사람이 무장투쟁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이제 이 김상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네네. 지금 이 김규흥을 자기가 재발굴했다라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일제 밀정이라는 이제 그 증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네네. 자기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고. 예. 참. 이승만은 비록 독재자였지만 그래도 위대한 독립운동가였고 박정희 역시 독재자였지만 경제를 살렸다는 세간의 평가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이승만의 숨겨진 친일 이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니까 네. 이승만이 독립운동가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것을 자기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부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뭐 얘기를. 그런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 세 번째 작업이 이번에 출간한 친일파가 만든 독립 영웅 김구 청문회다. 임시정부 정통론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앞으로도 평생을 두고 씨름할 과제이다. 특히 미군정 3년의 실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계속 공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이제 보통 우리 좌파들은 김구를 높이 평가하잖아요. 예. 근데 김구를 작사를 냅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어. 그래서 이 친일파가 만든 독립영웅 김구 청문회라는 책을 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어서 북한이 해요. 북한은 네. 김구를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변절자라는 걸 북한이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임시정부라는 건 이승만하고 김구가 반공 세력들이 만든 단체고 뭐 그래서 아예 임시정부 정통론을 대한민국은 그래도 임시정부가 논란이 있지만 그 우리나라 독립의 어떤 출발점이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시각인데 네. 북한은 아예 임시정부는 저거 쓰레기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네네.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네네. 지금 친일파가 만든 독립영웅 김구 청문회라는 책은 사실 네네. 요새 정한기 박사가 김구를 그 펜앤마이크에서 요절을 네네. 내고 있거든요. 그 요절내는 기본 자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지금 노선이 달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저서들인 것 같습니다. 저서 이승만의 숨겨진 친일 행적, 다시 분노하라, 미 제국의 두 기둥, 전쟁과 기독교, 예수평전,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범죄 김기훈과 3.1 혁명 등의 저서가 있다. 약간 기독교를 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문명 자체를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천병으로 네네. 제국주의는 뭐 영국부터 네덜란드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완성했는데 네네. 그 미 제국주의적 침략의 천병이 기독교였다. 이게 전형적인 막스주의적 그 네네. 서구 문명 부정론이거든요. 참. 그럼 서구 문명을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부정하면서 그 혜택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도? 혜택은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 북한 네네, 시각이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은 남한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아, 북한 조명 좀 가라 이제 여기서 떠들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다음 장면을 네, 좀 다음 넣어보도록 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김상구라는 사람이 스스로 밝힌 네네. 자기가 쓴 책들입니다. 김구 청문회 1권, 2권, 2권이 있고요. 네, 화면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뭐 5.16 청문회라는 책도 썼고 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미를 좀 봤어요 이 사람이. 아. 그래서 이제 김구 청문회도 하고 5.16 예, 예. 청문회도 하고 김두한 출세기 그래서 이제 김두한이 출세한 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뭐 이런 책들을 썼는데 예 예. 넘어가죠 이거는. 네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분노하라. 네, 다시 분노하라의 목차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은 네. 목차에 나온 게 이제 이승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냥 단박에 볼 수 있는데 제 1장은 이제 다시 분노라는 책의 제 1장은 네네.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받은 것이 만들어진 박사학위고 조작된 이미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첫 번째 이제 옥중에서 특혜를 누렸다. 두 번째 당신이 닥터라 했으니 말닥터요 소닥터요라는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네. 그다음에 조작된 이승만 현상금 사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 네.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을 당시에 5년 정말, 몇 개월 예, 만에 예. 한 4년, 3년 반. 네. 하여튼 빨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이 후원해서 받은 거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되게 웃기는 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의 후원을 안 받으면 누구의 후원을 받고 미국 유학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에 가야 되는 거고 갈 수 맞습니다. 있을 때 당시 선교사들이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예. 선교사들이 우리를 근대화시키러 도와주러 온 분들 아니에요? 엄청난 도움을 줬죠. 아니 무슨 선교사가 간첩도 아니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게 무슨 큰 잘못이며 예, 예.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왜 하버드에서 석사 받은 지 6개월 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냐. 네네. 석사 받고 박사 받는 게 어떻게 6개월 만에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네. 공부를 좀 해보면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예, 예. 하다가 네네. 스티븐슨 사건 때문에 그 지도 교수가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스티븐슨 사건하고 연관된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지도하기를 꺼려하고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옮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옮기고 예, 예.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네네. 생각해 보니까 하버드에서 그래도 석사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네네. 하버드에다가 문의를 해요.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네가 지금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면은 석사학위는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무슨 과목을 하나 더 들으라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하면서 하버드에 한 과목을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통과하니까 하버드에서는 석사학위가 나오고 예, 예. 프린스턴에서는 또 박사 박사학위가. 과정이 쭉 해서 박사학위를 동시에 그러니까 6개월 사이 거의 동시에 받게 되는데 예, 예.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예, 예. 이게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조작이고 조작을 해가지고 무슨 아니 조국도 아니고 무슨 학력 위조를 합니까 지금? 아니 이 책 자체가 조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잘 모르면은 참. 네네네. 저같이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예, 해서 예, 맞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걸 알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6개월 만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쵸, 보통 그쵸. 사람들. 네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승만은 그랬어. 그러니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책을 내려면 조사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이게 조사는 제가 보기에 했어요. 아, 그 그래요? 사람이 꽤 많이 알아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거 알면서 엄청 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까? 알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왜곡하려고? 것만 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진짜. 보통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고 네네. 아니 보통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를 하면 학부는 한 4년 다니고 네, 석사는 2년, 3년 다니고 박사는 다 하려면 한 3, 4년 10년 걸립니다. 예. 전부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보통 네네. 정상인데 맞습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받았어? 음. 더구나 석사학위 받은 저하고 박사학위 받은 저하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이게 네네. 말이 돼? 네네. 말이 이렇게 안 얘기를 된다 해요. 하니까 그거를 그냥 말이 안 되죠. 보통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유학을 네네. 갔을 때 배제학당에서 수학한 것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에 학부생으로 들어가는데 예.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기 2학년, 3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는
배제학당에서 받은 이 과목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어. 근데 나머지는 더 채워야 돼. 그래서 네네. 이제 조지 워싱턴을 빨리 졸업합니다. 네네. 2년 6개월인가에 졸업을.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졸업하고 하버드에 진학해서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그 스티븐슨 사건이 생기면서 네네. 그 스티븐슨 사건에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니까 예. 한인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좀 그 변호인 통역을 해달라. 네네. 그 부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데 제일 친한 사이일 때. 네, 스티븐슨이라는 일본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손에 죽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은 야, 한국 사람들은 막 아무나 막 죽이는구나 하는 이제 여론이 많이 퍼져 있을 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변호를 하는 사람의 통역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은 하버드에서 공부 중이고 해서 네네.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또 그런 그 경향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되게 경계하는 것을 이제 학생이니까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맡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스티븐슨 사건에 통역하는 일을 거절을 해요. 네네. 근데 그 거절했다고 그렇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절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모든 독립운동에 관계된 걸 이승만이 다 챙겨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여건이 닿는 건 하고 여건이 안 닿는 건 못 하는 거지. 예, 그걸 안 했다고 이제 이승만이 나쁜 이야, 사람이다라고 참.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그 지도 교수가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 거를 알고 네.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박사를 받기가 힘들겠구나 하고 네네. 학교를 프린스턴으로 옮겨요. 그래서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면서 하버드에 문의해서 그럼 석사학위라도 받자 한 네네. 과목만 더 해라.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시간에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전혀 있는 없는데. 일이고 예, 아무 맞습니다. 문제도 없는 거고 있을 수 굉장히 있는 이승만 일인데.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했구나. 예. 그리고 선교사들이 참 그 자력하게 도와줬구나. 고맙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선교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학위를 만들어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돈 받았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참.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네네. 책을 보면 이승만을 미워하게 네네, 만들어놨어요. 맞습니다. 묘하게 이 사람 김상구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은 게.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포인트 일종의 포인트들을. 그 성감대라 그러나요? 포인트를 네네. 딱딱 짚어가지고 보통 사람한테 석사학위 받고 6개월 만에 박사학위 받는 게 말이 돼? 말 안 되잖아. 이승만이 그거 한 사람이야. 이게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 또 두 번째를 보니까 이승만과 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공부할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하면서 네. 틈나는 대로 한인들의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시국 강연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강연하고 나서 이제 사례비를 교회에서 조금씩 줘요. 네.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돈 뜯기라는 거예요. 유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라? 뭐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서울에 무슨 이만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지금 유학을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강명구 보고 미국 가서 너 혼자 힘으로 유학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서 네. 그걸 갖고 돈 뜯기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네.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하게 되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재산이 없어서 말년에 프란체스카 여사와 나중 얘기. 그때 굉장히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대통령을 이제 하야했잖아요 스스로. 스스로 하야하고 이제 하와이에 뭐 망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 하는 논란도 있어요. 본인이 글로 가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망명을 하겠다는 생각 없이 맞습니다. 잠시 잠깐 여행가로 쉬러. 쉬러 여행가러 가겠다고 했는데 못 오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망명이라고 부르는데 망명이 아니고 본인은 하여튼 내가 이제 3.15 부정선거 때 자기 부정선거가 아니고 자기는 무투표 당선이죠. 맞습니다. 부통령 이제 부통령 그 선거에서 이기붕이 질 것 같으니까 이기붕 쪽에서 이제 온갖 조작을 해서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렀고 그것을 관리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하야를 해서 국민이 원하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하와이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이승만 대통령이 큰 부자는 아니래도 뭐 서울에서 집도 한 채 이화장이라는 집도 있었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뭐 돈을 두고 아니면 금은 보석을 들고 하와이에 간 게 아니고 네네. 잠깐 여행 가려고 하와이에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게 됐거든요. 예, 예. 못 돌아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자금이 전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이화장 집을 담보로 잡혀요.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지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사람한테 한두 번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예, 예. 허구한 날 도움을 받는 게 본인이 좀 면이 안 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그러면 저 한국에 갖고 있는 이 집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해서 네네네. 그 집의 소유권이 그분한테 넘어간 증명서가 지금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네네네. 이승만 대통령 보고 무슨 엄청난 재산을 쌓아서 참네, 뭐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다. 예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스위스 비밀은행에 엄청난 돈이 있다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게 전부 거짓말이죠. 예, 순 거짓말로 지금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 깎아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건데 이승만의 여인들 요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 이것도 예. 이제 그 옛날에 네네. 2000년대 초반인가 100년 전쟁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또 영상을 막 조작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일부 사실과 네네. 자기들이 원하는 상상한. 또 상상을 예. 조합을 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에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는 뭐 영상도 많이 좀 찍고 네네. 자료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김노디 부분을 제가 잘 아는데요. 김노디라는 여성은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한인 여학교를 만듭니다. 예예. 그 한인 여학교 출신으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중학교까지 마친 김노디를 추천을 해서 네네. 오하이오인가에 있는 우스터라는 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여학교 이름인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 맞으면 본토로 유학을 예, 보내서 이 김노디라는 이제 여성이 이승만 대통령의 제자이자 한 나이가 한 20살, 30살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이승만 예.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하는 중앙에도 독립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3.1운동 직후에 1919년 3월 1일이 3.1운동이잖아요. 19년 4월인가 5월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되게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김노디가. 네네.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하고 뭐 그 당시 이제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참석해서 하는데 김노디가 그때 연설을 아주 멋진 연설을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요. 예예.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동지로 일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의 동지인데 이제 사람들이 또 입방아를 쪄서 뭐 둘이서 연인 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소문으로는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루머가 이렇게 막 루머만 돌았네요. 있었지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어, 루머인데 예, 예, 예. 심지어는 그 김노디가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한 번하고 두 번을 합니다. 제가 그 결혼한 상대방 이름까지는 지금 못 외우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사이에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애가 이승만의 애다라는 또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만 돈다. 아니, 사람들이 입방을 얼마나 찌어요. 네네네, 뭐 예컨대 뭐 최근만 해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말도 안 어떻게 되는 했다느니 얘기들이, 예. 뭐 청와대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네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루머를 가지고 지금 뭐 김노디와 이승만은 사생아가 있다. 그다음에 뭐 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에 관한 얘기도 뭐 디리시버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네. 박승선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요. 예, 중매 예. 결혼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박승선이라는 분하고 사이가 좋아서 이제 봉수라는 태산이라는 아이를 하나 가지고 이름이 태산이기도 하고 봉수이기도 하고 두근데 그 아이를 하나 낳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와요. 네네.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데려왔는데 이제 뭐 그 맞으면 호라비가 잘 케어를 못했는지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어버려 어려서. 네네. 맞습니다.
그 죽음을 계기로 제가 알기로는 박승선이라는 분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왕래가 이제 끊어지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애도 죽어버리고 네네. 한 분은 한국에서 살고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그러면서 왕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학위를 마치고 잠깐 한국에 와서 YMCA 총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이제 일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법에 따라서 이혼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지금 이 김상구라는 사람은 이혼을 안 한 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깨졌어요. 네네. 이제 박승선이라는 분하고.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도 정식 결혼 부인은 박승선인데 프란체스카랑 또 결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면서 첩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박승선이랑 이혼한 사실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은 가리고 뭐 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조강지처를 벌인 사람이다. 예. 뭐 프란체스카가 이승만의 첩이었다. 이게 다 세상 사람이 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사이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새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출신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외국인 부인하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뭔가 국제 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어떤 대통령을 가졌다라고 좋게 생각해 줘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하여튼 대목마다 비틀어요. 대목마다. 교수님 벌써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목차만 지금 보고 있는데도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흘러 이거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거를 한 대만 더 저희가 듣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네. 그럼 저 네 번째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번째 이제 그 김상구가 얘기하는 거는 제이미 한인서의 분열과 이승만의 역할인데 여기 보면 이제 스티븐슨 암살 나오네요. 아까 얘기 나오네. 그다음에 또 뭐 김종학 자살 미수 사건, 박용만의 우정과 이승만의 탐욕, 태평양 시사 습격과 계속된 이승만의 고소 사건들, 이승만을 등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안창호랑 협력과 갈등을 거듭하고 또 하와이에 오래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박용만과 초기에는 협력을 하다가 노선이 달라서 갈등을 해요. 이게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승만하고 저 감방 동기이기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방 생활할 때 박용만도 같이 감방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동지였는데 이제 하와이에 와서 박용만은 하와이 오기 전부터 무장 독립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노선을 갖게 돼요. 이승만은 무장 독립 투쟁을 지금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미국에서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우리가 총 들고 하면은 미국 당국이 우리를 허용하겠냐. 하와이에서 박용만은 무슨 산 넘어 병학교인가 그래서 그 하와이 외진 지역에다가 군사학교를 만들어요. 이게 요새로 치면 알카에다가 어디 필리핀 섬에다가 무슨 군사 기지 만들었다. 실미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그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치력이 행사되는 여기서는 아니다. 당시 만주 같은 데는 공권력이 부실했잖아요. 중국도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일본도 장악을 못하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만주는 그래서 맞으면 질서를 제대로 못 잡는 데서 이제 무장투쟁을 좀 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하와이는 그런 데가 아니다. 하와이는 멀쩡한 미국 영토고 여기서 무장투쟁을 하면 미국 당국의 통제를 받으니까 여기서 그거 하지 말자라는 게 이승만의 생각이고 이승만은 교육사업, 선교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노선 때문에 두 그룹이 엄청 갈등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재판에 송사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박용만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덕희라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김상구가 쓴 책을 다 부정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절대 수용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또. 그렇겠죠, 뭐. 그런 목적을 그래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죠, 뭐. 제가 이렇게 목차만 듣는데도 지금 이 강의 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음 주에도 제가 또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승만이라고 하는 국부는
굉장히 나쁜 독재자요. 그리고 돈에 환장하고 여자에 환장하고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이승만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차차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길게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혁명당 지금 1000만 조직을 위해서 이 태양볕에 수고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늘 오전에도 보신 것처럼 벌써 5,000명의 국민혁명당 회원을 확보하신 입당 원서를 받으신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노하우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권을 다시 되찾았을 때 이런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1000만 조직이 돼야 뒤에서 그 힘을 밀어줘야 실어줘야 그런 일들도 다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1000만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광고 영상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